오늘도 저희 운몰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자신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 10년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경남 김해 어느 작은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에 79살 정노인이 혼자 삽니다. 마당엔 아내가 심었던 감나무가 아직도 서 있고 대문 옆 장독대엔 35년 묵은 간장독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린 지는 13년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후로 이 집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노인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교수를 합니다.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업을 합니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정노인이 평생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공부시킨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명절에나 한두 통. 그 말만 반복됩니다. 정노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내색 안 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며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해온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아내가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텅 빈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녁은 드셨어요? 정노인은 가끔 아내가 남긴 낡은 앨범을 꺼내봅니다. 젊은 날의 아내 사진이 있습니다. 25살 결혼식 날 한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 참 예뻤지? 우리 여보. 정노인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내가 아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 막내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아내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던 모습. 여보. 우리 그때는 가난했어도 행복했지. 당신이 있었으니까. 정노인은 앨범을 덮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지금은 자식들 다 잘 됐는데 정작 나는 혼자 남았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밤에 자다가도 당신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부엌에서 밥 짓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어나 보면 아무도 없어. 텅 빈 집이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노인은 휴대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 나 진수야. 오, 진수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고요. 정노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냐? 진수 너가 온다고? 네, 아버지. 토요일 오전에 도착할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진수가 온다. 우리 큰애가 손주들 데리고 온다. 정노인의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는 것도 우습지. 그래도 좋네.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는 거. 그날부터 정노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 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먼지 쌓인 안방과 건너방, 다락방까지 청소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애가 온다 카이. 손주들도 데리고 온다 카더라. 당신도 기쁘제?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리겠네. 읍내 시장에 내려가 장을 봤습니다. 할배 오늘 장 많이 보시네.
우리 큰애가 서울서 온다 카더라고. 손주들도 데리고 오는 기라 잘해줘야지. 아이고 그래? 잘 됐네. 그러면 고기 좀 더 사가이소. 정노인은 한우 등심 3kg, 갈비 4kg, 생선, 과일, 떡, 과자 2팔에 가득 들고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넣으며 정노인은 계획을 세웁니다. 갈비찜은 진수가 제일 좋아하지. 고등어 조림도 만들어야 되고 잡채도 해야 되고 전도 부쳐야 되고. 손주들은 뭘 좋아하나? 과자도 사왔고 과일도 있고. 정노인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서 보던 갈비찜 만드는 법을 떠올리며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 재료를 조금씩 흘리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들던 그 맛이 날까? 내가 한번 해보는 기라. 진수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 놔야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정노인은 계속 중얼거립니다. 당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주들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여보, 당신도 보고 싶겠지? 우리 큰애 이렇게 컸어. 손주들도 이렇게 컸어. 금요일 저녁 정노인은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한번 점검해 봅니다. 갈비찜, 고등어 조림, 잡채전, 나물, 김치. 이 정도면 되겠지? 내일 아침에 밥 짓고 국 끓이고. 정노인은 식탁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4벌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나, 진수, 손주 둘. 이렇게 4명이 앉는 거지. 정노인은 한참을 그 숟가락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자리만 없네. 당신도 있었으면 5명인데. 정노인은 조용히 숟가락 하나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당신 자리야. 여보, 내일 같이 밥 먹자. 마음으로라도 함께 있어줘. 그날 밤 정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손주들 올 때 뭐 해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줘. 우리 애들 잘 키웠어. 이제 손주들 챙겨줘야지. 토요일 아침 정노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 9시 큰아들이 10시쯤 도착한다고 했으니 1시간 남았습니다. 정노인은 대문 앞에 나가 산길을 바라봅니다. 하늘에는 하얀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닙니다. 날씨도 좋네. 여보, 저 구름 봐. 당신이 좋아하던 뭉게구름이야. 오늘 좋은 날인가 봐. 9시 반 휴대폰이 울립니다.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정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러냐, 진수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큰애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 괜찮아. 애 아프면 어쩔 수 없지. 병원 먼저 가봐라.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 그래. 애 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뭉게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다음 애라. 언제가 다음이제? 정노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숟가락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여보, 또 혼자 먹게 됐네. 정노인은 문득 생각합니다. 그래, 친구라도 불러야겠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기는 아까운데. 정노인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수첩입니다. 오래전부터 써온 전화번호부입니다. 정노인은 천천히 수첩을 펼칩니다. 첫 장. 김철수. 아, 이 친구는 작년에 돌아가셨지. 다음 장. 박영호. 이 친구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 카던데. 또 다음 장. 이성호. 이 친구는 서울로 이사 갔다 카이. 정노인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들은 많은데 지금 당장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최동식,
이 친구는 자식 집에 가서 산다 카던데. 강민수, 이 친구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카이. 정기영, 이 친구는 3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정노인은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뒤적거립니다. 한 장, 또 한 장. 하지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같이 먹자 할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아프거나 멀리 가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친구가 없었나? 정노인은 허탈했습니다. 수첩을 덮습니다. 나한테 정말 아무도 없나? 손이 떨립니다. 그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정노인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오네. 여보, 비가 와. 정노인은 천천히 부엌 식탁으로 갑니다.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보입니다. 갈비찜, 고등어 조림, 잡채, 전. 모두 정성껏 만든 음식들입니다. 정노인은 의자에 앉습니다. 숟가락 5개 중에 하나를 집어듭니다. 젓가락도 듭니다.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맛이 없네. 혼자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정노인은 씹다가 멈춥니다. 목이 메입니다. 여보, 같이 먹어야 밥이 맛있는 거지. 혼자 먹는 밥은 그저 끼니일 뿐이야.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립니다. 부엌은 조용합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정노인은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씹고 삼킬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구나. 자식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있구나. 밥을 다 먹고 정노인은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갑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정노인은 조용히 앉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나? 누가 내 옆에 있어 줄까? 누가 나랑 밥 먹어 줄까? 누가 나랑 이야기 나눠 줄까?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노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수많은 정노인들이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혼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정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젊을 때는 부모님 뵙는 게 귀찮았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당장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지금 당장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친구에게는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사는 친구는 마음뿐인 친구입니다. 전화로만 안부 묻는 친구는 그저 지인입니다. 진짜 친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차로 10분, 걸어서 2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거리. 그게 진짜 친구의 거리입니다. 둘째, 자주 만나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한 달에 2번이면 그건 거의 가족 같은 친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건 형제 같은 친구입니다. 셋째, 같은 취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같이 산책하고 등산하고 낚시 가고 바둑 두고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넷째, 마음이 편한 친구가 좋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며 듣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오래갑니다. 다섯째, 추억을 공유한 친구. 같이 늙어가는 친구. 어릴 때, 젊을 때를 함께한 친구는 말이 통합니다. 우리 그때 말이야 한마디면 웃음이 터지는 친구는 노년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런 친구 단 한 명이면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갑잔치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인생 70고래이라는 칠순잔치도 이제는 보기 힘듭니다. 인생 100세 고래이가 정답이 된 시대입니다. 100년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 살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 겁니까? 60대는 노인 후부생으로 워밍업 단계입니다. 이제 겨우 인생의 뒷부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사람 만날 기운도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마지막 10년 친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70대는 초로에 입문하는 시기입니다. 몸은 조금씩 불편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이때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80대는 중노인을 거쳐 망백의 항움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친구가 가장 필요한 시기지만 오히려 가장 만나기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 몸이 아프고 병원 가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90대 이후부터는 누구나 순서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장수는 좋기는 하나 내 발로 못 가고 내 손으로 못 먹고 내 입으로 말을 못하고 내 귀로 못 듣고 내 눈으로 못 본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죽을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건강해야 걸을 수 있고 친구 만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할 사람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내 옆에서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걸어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입니다. 그 친구 한 명 있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젊은 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살다 끝나면 영원히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나누는 밥 한 끼가 소중합니다. 오늘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동네 친구, 동창생, 옛날에 가까웠던 친구, 학창시절 친구, 군대 전후, 직장 동료, 동네에서 자주 보던 그 사람, 함께 낚시 다니던 벗, 같이 등산 다니던 형님, 같이 술 마시던 동생, 밥 한 번 먹자고 말만 하고 못 만난 그 사람. 오늘, 바로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 얼굴 좀 보자.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자. 그 말 한마디가 그 친구의 마지막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10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외로움을 이깁니다. 그 한마디가 우정을 되살립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이란 게 결국 이런 겁니다. 누가 내 숟가락 옆에 자기 숟가락을 놓아주느냐? 그 단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탈하게 긍정의 힘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친구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정답 나누며 즐겁게 활짝 웃는 그런 한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지금 당장 만나십시오. 그게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10년을 같이 할 사람을 생각하며 상념에 잠겨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루만큼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저 끼니입니다. 함께 먹는 밥이 인생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희 운몰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